이른바 모텔 연쇄살인의 피의자 김모 씨. 현재까지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. 그런데 알려진 사건 외에도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현재까지는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1차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다행히 숨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었다고요? 네, 경찰이 최근 한 30대 남성을요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달 중하순경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이 20대 여성 김모 씨가 건넨 이 숙취 해소제를 마신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들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는데 남성은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에요 곧바로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고 합니다. 남성은 정신을 차린 뒤에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자 경찰과 소방에 신고를 해서 현장 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. 이 남성이 김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점은요. 현재까지 밝혀진 김 씨의 범행들 중에 1차 범행과 2차 범행 그 시기 사이에 이제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남성이 순서로 따지면 두 번째 피해자인 거군요. 맞습니다. 따져보면 피해자 김 씨가 지난해 12월 14일 날 당시 남자친구에게 약물 섞인 음료수를 먹고 기절시켰는데 상해를 입었습니다. 그리고 지난달 중하순에 방금 전해드린 남성에게 같은 방식으로 약을 먹여가지고 상해를 입혔습니다. 그런 뒤에 지난달 28일에는 또 다른 남성과 서울 강북구 모텔에 투숙한 다음에 약물을 줬는데 그걸 마신 남성은 사망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, 지난 9일경에 그 네 번째 남성과 모텔에 투숙해서 약물을 줬는데 그걸 마신 남성이 그만 또 사망을 한 것인데요. 김 씨는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술할 때 남성 3명에게만 약물을 건넸다고 진술을 했지만 이 진술이 좀 거짓이다. 즉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이 추가 피해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알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앞으로 좀 더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볼 것 같습니다. 자, 아까 그 사망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? 자, 이 여성이 지금 몇 명의 남성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갈수록 이 독극물, 약물의 이 세기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남자친구, 그 다음 강북구 노래주점에서 약물을 건넸을 때는 생존을 했거든요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성과 만나서 약물을 마신 남성 2명은 숨집니다. 자, 그런데 또 다른 남성들과도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요?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이 김 씨와 만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. 이 남성 A 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김 씨와 알게 된 뒤에 2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첫 만남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김 씨가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왜 남의 지갑에 손을 대느냐고 물어봤더니 김 씨는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친구가 빨리 돈을 갚으라고 너무 재촉해서 그랬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또 A 씨에 따르면 김 씨가 아버지가 일을 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서 항상 배고프다며 밥을 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. 자, 남성에게 밥을 사달라고 했다. 자, 그런데 또 다른 남성한테는요, 병원비를 대신 내달라고 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20대 남성 B 씨도 나타났는데 역시 SNS를 통해서 김 씨를 알게 된 B 씨는 지난해 3월에 김 씨가 초면에 자신에게 본인의 병원비를 내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 약국에서 약품을 10만 원 정도 사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. 이 두 남성은 김 씨가 만날 때마다 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말도 전했습니다. 피해자는 모두 남성이었고 뭔가를 도와달라고 합니다. 범죄 심리 전문가는 김 씨의 범죄 방식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어떤 그 포식자로서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. 이 범행 대상이 정말로 나에게 돈을 줄 수 있고 선량하고 취약한 이런 먹잇감인지를 탐색하는 필터링 과정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거절을 잘 못하는 선량한 피해자를 골라내기 위한 과정과도 같은 것이죠. 자, 처음 두 사건은 피해자가 숨지진 않았습니다. 나중에 두 사건, 현재 드러난 4건 중에 나중에 두 사건은 피해자가 숨질 정도로 이 범죄 방식이 더 잔혹해집니다.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바로 챗 GPT한테 그런 질문을 한 기록이
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됐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김 씨는요,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을 했지만 경찰은 챗 GPT에 이 김 씨가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죽어? 이런 질문을 한 점을 포착을 하고 기존의 상해치사보다 더 무겁고 고의를 수반하는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김 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AI 등의 조력을 얻어서 약물 투약량 등을 늘린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생성형 AI 대중화와 함께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이 피의자의 AI 대화 내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과거에는 뭐 검색 기록 중에 어떤 단어가 있었느냐를 수사의 중요한 기법으로 봤다면 이제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범죄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.